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해외 자매 우호 결연 현황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도청에서는 전라북도 국제교류 활성화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가 해외 자매 및 우호 결연과 관련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국제교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는 23일 전북도청에서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자매 우호 지역 확대 및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라북도 국제교류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오래된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할 만한 국제와 국제교류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국제화라는 논의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국제화에 관한 실효성 있고 차별화된 이런 전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자매 우호 결연 현황을 통해 현재 전북이 자매 우호 결연을 맺은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딱 3개국이다며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6위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북도가 해외 자매 우호 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양국의 공동관심 분야를 모색하고 상대국의 관심과 흥미를 유인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 글로벌 벤치마킹 등 도 정책과 연계에 활용해 성과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북도가 도정 핵심 목표인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 구축, 국제교류 포럼 등을 기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동주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각종 지역별 분야별 해외 정보 및 외국어, 인적 네트워킹 등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전문 인력, 조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벤트성 활동을 지향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국제교류 협력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결연 지역의 전라북도 방문 횟수와 관련 중국의 방문은 2011년 35회에서 2014년 10회로 일본의 경우 2011년 15건에서 2014년 10회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22일 자치분권 대한민국을 여는 새로운 길이란 주제로 자치분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의 분권 전문가와 광역기초분권위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은 수원시정 연구원장은 지방재정 분권 방안 발제를 통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중심의 세원 이양을 통한 지방세 확충을 재정분권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원장의 발제에 이어 전문가 토크 및 대한민국 새 시대를 위한 충남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대정부 제안 과제에 관한 논리를 개발하고 자치분권 관련 제안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인 고랭지 과실류 생산단지에 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6차 산업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고랭지 과실류 6차 산업화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한 주요 사업으로는 추진협의회 구성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사업 추진, 재배기술 교육과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한 농업인 역량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획기적인 노동력 절감과 품질 향상 등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15에서 20% 이상 향상시켰으며 생산, 가공, 판매로 이어지는 6차 산업화 단지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2017년에 포도, 사과 가공 제품을 활성화하고 신제품 개발 및 6차 산업 인증제를 추진하여 지리산권 고랭지 과수를 6차 산업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주민의사에 따라 해수 담수화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공급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세계 읍면에 해수 담수화 전용관을 설치해 원하는 주민들에게 해수 담수화를 공급합니다. 부산시가 기장 해수 담수화 수돗물 공급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선택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장읍과 장안읍, 일광면 지역에 사업비 93억 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해수 담수화 수돗물 전용관로 9.7km를 만들 계획입니다.
해수 담수화 전용 관로가 완성되면 2개 관로가 설치돼 주민들이 원하는 수돗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선택제 공급 대상은 기장읍과 장안읍, 일광면 등 3개 읍면에 있는 산업단지와 공장, 목욕탕 등의 상가와 지역 주민들입니다. 해수 담수화를 선택한 주민들에게는 보다 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3년간 연차적으로 수도료 10%에서 50% 감면 혜택도 제공합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기장 바닷물과 해수 담수화 수돗물의 수질 검사를 미국 NSF 등 국내외 최고 권위 있는 8개 기관에 410회에 걸쳐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안전하고 깨끗한 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이번 전용관 설치로 주민들은 물 선택권을 보장받고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2일 주 TSP와 조선기자재업 사업 다각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주 TSP는 이번 사업 다각화 관련으로 오는 2019년까지 본사 소재지인 울산시 남구 상계 공장에 총 320억 원을 투자해 핵 융합로 사업, 3D 프린트 분말 사업, 해양 육상 플랜트 사업 등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인력도 10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투자는 침체된 조선업의 위기 돌파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말 정부가 조선업 침체에 따른 관련 기자재업체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시행하는 조선기자재업체 사업 다각화 보조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정부와 울산시 지원으로 전국 최초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합니다. 김기환 시장은 주 TSP 울산 공장 투자를 통해 지역 내 침체된 조선해양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주 TSP처럼 사업 다각화 투자를 통한 조선산업 위기 극복의 돌파구 마련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 건축사회는 지난 22일 신양파크 호텔에서 광주건축사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기념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해 대한건축사협회장 등 초청 내외빈과 건축사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식전 행사는 사진으로 보는 30년 역사 동영상 상영과 축하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광주시장 표창과 대한건축사협회장 공로패 등 총 12명의 공무원 및 건축사가 수상했습니다. 광주시 건축사회 정명철 회장은 30여 년간 500여 명의 광주 건축사 회원님들의 업적들로 오늘의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광주시가 세계 속의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